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이순신대교의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6개월 뒤면 만료됩니다. 이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유지보수비가 많게는 한 해 100억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딱히 방법이 없어서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와 광양을 잇는 국내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대교. 광양 방향 한 개 차로가 통제된 채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균열이 심한 기존 포장면을 걷어낸 뒤 에폭시를 새롭게 까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지자체 예산은 18억 원. 지난 2년간 투입된 비용까지 더하면 총 60억 원에 달하고 내년에도 5억 원을 추가로 써야 합니다.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전라남도와 광양시, 여수시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인데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당장 6개월 뒤인 2023년 4월이면 이순신대교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만료돼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비용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밀점검은 올해 말까지 종합적으로 시행을 해서 내년에 하자보수 만료 기간 이전에 시공사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순신대교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해 60여억 원. 특히 개통 10년이 되는 내년엔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38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그 이후로도 지자체가 부담할 금액이 한 해 1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자체들은 이순신대교 개통에 따른 전방위적 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도 승격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정부 심사에서 탈락한 상황. 전라남도는 화물차 과적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이순신대교에 대한 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보수공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보완해 국도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가 산단을 이용한 교통량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맞지 않냐.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과 연결될 수 있도록 또 59호선을 좀 연장해서 노선 기점 변경을 해달라. 하지만 국도 승격을 위한 정부 심사는 빨라야 4년 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재정 부담에 따른 지자체의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순신대교 보수 작업으로 일부 차선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이순신대교 유지관리사무소는 여수에서 광양 방향 1.2km 구간에 교면 재포장 공사를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2개 차선 가운데 1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소 측은 안내 표지판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공사 구간에서는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오늘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공식 문서나 수령인 명부에 등재된 희생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 재심과 직권 재심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들의 경제적 피해가 컸다는 점을 고려해 유족들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여수 문수지구는 조성 30년이 훌쩍 지난 노후화된 주택단지입니다. 2019년부터 이곳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집수리 사업 지연과 안전조치 미흡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문수지구의 한 주택입니다. 3m 길이의 나무 막대기 하나가 집 천장을 받치고 있습니다. 지붕이 내려앉는 걸 막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원래 건물 안에 있어야 할 전선은 그대로 위험하게 바닥에 방치돼 있습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60세대 가운데 절반이 공사가 중단됐고 아예 시작도 못한 곳도 18곳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은 우리들이요. 그래갖고 집을 어중간히 조금 고쳐놓고 페인트하고 뭐 딴 것만 조금 해놓고 전혀 안 되고 있어. 빨리 좀 해결 좀 해주라. 우리는 죽겠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던 집 100여 곳이 철거되면서 남은 주택에는 벽에 금이 가고 틈새가 벌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제 그 뒤에 집에 있는 뜯은 걸 갖다가 담벼락으로 싸면서 지금 새거든요.
그 지금 실리콘으로 임시 발라놨는데 시에서 해준다 그래놓고 계속 안 해줘요. 도시 재생 사업 추진에 있어 전반적인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래된 가옥이다 보니 공사들의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민원을 좀 잘 받아서 집수리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최근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내년 1월 업체를 다시 선정하고 하자가 있는 곳에는 추가 보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약 기간이라 있어서 10월 30일까지니까 조만간에 저희들도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75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여수 문수지구 주택단지. 도시 재생 사업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시가 인공지능과 최신 방역 기술을 결합한 AI 방역 로봇을 관내 보건소와 도서관 등에 도입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조치로 AI 방역 로봇을 도입했으며 자율주행 로봇이 공기 중의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제거하고 바닥 살균 작업까지 안전하게 수행하면서 시민과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 같은 AI 방역 로봇을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에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실내 장소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공연이 6개월 동안의 긴 여정을 마치고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부터 6개월 동안 여수 해양공원 등 지역 거점 5개소에서 다채롭게 펼쳐진 밤바다 낭만 버스킹 공연이 오늘 김성수의 DJ 파티와 드럼 퍼포머 이민진 등의 흥겨운 폐막 공연을 마지막으로 아쉬운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공연은 여수 해양공원 등 지역 거점 5개소에서 통기타와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290여 개 팀, 550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320여 차례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30만 명이 넘게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가 벌어진 미얀마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어로 도와달라고 시위했던 대학생 기억하십니까? 이후 광주에 들어와 살던 이 대학생이 최근 고등학교 교단에 섰다고 합니다. 광주의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했는지 이다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는 지금 밤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다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온라인에서 이목을 끌었던 영상입니다.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 앞에서 확성기에 대고 소리치는 미얀마 20대 대학생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여학생이 최근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단에 섰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알리는 1일 특강에 나선 겁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예로 들며 현지 상황을 설명합니다. 좀 비슷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 미얀마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슷하죠. 고등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5.18하고 미얀마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란 거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 약간 광주 사람으로서 미얀마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돼요. 1년 전쯤 지역 대학과 지자체 등의 도움으로 한국에 들어왔던 이 대학생은 이후 국내 대학에 정식으로 편입했습니다. 여느 대학생들처럼 전공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미얀마 상황을 알리기에도 열심입니다. 미얀마 기사나 그런 걸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좀 다른 광주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계속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이유. 시민들의 관심사에서 미얀마 상황이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미얀마를 잊지 않게 미얀마 소식을 좀 계속 들을 수 있게 제가 할 수 있을 그런 활동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가 꺼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전라남도 평생학습 박람회가 오늘 광양 성황스포츠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도내 22개 시군 등 60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선보이며 평생학습 동아리들의 다양한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특강과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수 순천 광양상의가 전남도에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에 대한 손실재정지원금 중단 철회를 건의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상공회의소는 전남도와 의회에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에 대한 손실재정지원금 중단을 철회하고 2023년도 전남도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상의는 또 여수공항 취향 저가 항공사들이 KTX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손실재정지원금마저 중단돼 추가 항공사 운항 포기 상황이 발생하면 공항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가을의 절정인 요즘 남도에는 국화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비의 고장 한평에서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개막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비가 놀던 드넓은 광장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방색과 한복, 공룡을 형상화한 조형물, 김구 선생과 세종대왕 동상도 국화 옷을 입었습니다. 느낌이 남다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갇혀서만 살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보니 자연도 너무 좋고. 취타대의 인도에 따라 남도의 가을 대표 축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개막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100세 노인까지 지역 주민들이 한데 모여 플래시몹으로 국화축제를 즐깁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가 되는 건물입니다. 경복궁 근정전인데요. 이 건물을 뒤덮고 있는 국화는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핀 것입니다. 축제장 주변 국화 분재 전시장과 지역 특산품 판매장 등도 개설돼 축제장을 찾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지금 일찍 서둘러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왔던 모시기와 변함없이 똑같네요. 아주 좋네요. 좋아졌어요.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열리는 축제인 만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마련했습니다. 한평국화 K문화를 담다를 주제로 개막된 국화축제는 매주 말 야간 드론쇼와 다채로운 초청 공연 등으로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